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투자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황소와 곰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돼지는 죽음뿐이다.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황소와 곰처럼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여러분들께서 목표와 전략이 명확하시다면 시장에서 언제든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돼지처럼 무지하거나 막무가내로 시장에 대응을 하신다면 큰 폭의 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격언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 윤정도와 함께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도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도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충분히 인지하셨죠?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지금 벌써 13강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교육 자료 이것이 있다면 조금 더 보탬이 될 텐데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어렵더라도 받으셔야만 앞으로 또 시장 대응하실 때에 배우신 것만큼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는 것처럼 복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에 대해서 9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여전히 실전 투자에는 좀 어려움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이 캔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지난 한 달 동안에 1월 달 동안에 어떠한 종목이 움직였는지 캔들 패턴을 통해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건설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최근 들어서 건설주들 바닥을 찍고 돌려지는 흐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은 하락률과 그리고 이 시점에서 바닥 시점에서 어떠한 패턴의 캔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수업하셔서 아시는 내용이 될 텐데 어떤 부분이 되겠죠? 상승 잉태 확인형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뜨게 되면은 별 3개짜리의 신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별 3개짜리의 상승 잉태 확인형이다. 그렇다면은 상승 반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매수를 하셔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셨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 분명하게 이러한 전략 부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편입 구간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막연하게 이렇게만 놓고 보시면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이 박스권의 구간은 첫 번째 상승 잉태형의 첫 번째 봉, 첫 번째 거래일의 봉의 시가가 되겠죠. 음봉이기 때문에 시가가 됩니다. 시가에서부터 3거래일의 전체 봉 윗부분까지 꼬리까지 포함해서의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손절 구간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구간은 이 정도 위치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매수 구간 대비해서 좀 벌어져 있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반 정도의 평균 단가를 감안하신다면 그렇게 크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바닥에서부터의 상승률 놓고 보시면 23%대인데 일단은 오늘 수업할 때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추세 부분입니다. 추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의 부분이 바닥에서 돌려진 흐름이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반전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연동이 됐을 때에는 바닥권에서 편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수익률은 계속해서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공교롭게도 또 건설주가 됐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종목도 건설주예요. 건설주고 바닥까지는 단기간의 하락폭이 상당하죠. 주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봉만 놓고 보여드리면 매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단기적으로만 캔들 공략을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습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 야, 이거 공략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봉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당일날 못 볼 가능성 있습니다만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일자별 거래에서는 충분히 캐치하실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편입 구간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러한 맥락 나오게 되겠죠.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캔들 수업 해드릴 때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준에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외우는 방법. 이 외우는 방법은 이름을 외우거나 패턴을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매수 구간에 대한 부분을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캔들의 이름 뭐 이러한 부분 잉태형에 확인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되는데 이 편입 구간 부분은 꼭 체크를 해두셔서 편입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였던 범위, 뭐 손절 라인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움직였던 범위는 물론 바닥에서부터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 매수하실 수 있는 편입 구간 기준을 잡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상승률이요? 대략적으로 20%대 중반 이상의 상승을 나타냈다. 이러한 부분이 전부 뭐 건설주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 판단하실 때에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월 달 기준에 건설주뿐만 아니라 뭐 실적 처리였기 때문에 여러 업종에서의 바닥 반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러한 종목군들의 캔들 모습이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신뢰도 3개짜리의 캔들에서 대부분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꼭 실전에서 대응해서 좋은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것은 2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2종목이 더 있는데 일단은 상승 잉태 확인형 2종목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패턴은 샛별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 3개짜리 패턴에 대한 복습 부분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마저 또 놓고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건설주예요. 건설주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만큼 바닥에서부터의 반전 흐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도 펀더멘털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가 배운 그래서 복습할 수 있는 범위 어떤 부분이요? 캔들의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죠. 모양 자체가 완벽합니다. 그리고 여기 날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저가 부분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는데 2015년 1월 26일입니다. 여기가 1월 26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월 내내 캔들 공부를 했는데 그 캔들을 공부한 이후에 이렇게 샛별형이 나온 종목은 코스피 100종목 내에서 거의 몇 종목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차트 분석하실 때 다른 보조지표만 놓고 보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평선도 캔들도 같이 놓고 보시게 된다면 몇 종목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종목 이렇게 캐치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패턴을 발견했을 때에 시장에서 또 다른 교육 강좌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매수 구간 설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매수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실 거예요? 일단 HTS에서 보시면은요. 캔들 부분에 있어서 상승 반전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해머형이라든가 방금 보여드린 샛별형 이런 부분에 매수 구간을 설정하지 못하셔서 오히려 눌림목을 당할 때 매도를 하시거나 혹은 추세 부분에서 상승이 나오는데 일찍 차익 실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이해하시고 대응하시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벌써 13강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이해를 못 하신다면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설명드릴 텐데요. 외우시는 방법이라도 택하셔서 이러한 흐름이 나올 때 어떤 거요?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매수 구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외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샛별형이 떴다? 그럼 어떻게 된다? 매수 구간이다. 이 매수 구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1거래일에 몸통의 절반을 돌파했을 때 3거래일에 봉이 되겠죠. 돌파했을 때부터 사실은 매수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힘들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매일매일 쳐다보면서 3거래일에 봉이 생긴 날을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된 이후의 흐름, 그러니까 이 샛별형이 확정된 이후의 흐름에서 그 다음 날에 캔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장 마감 이후에 발견했다. 그럼 그 다음 날에 편입 구간을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림으로만 놓고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거래일에 몸통을
세 번째 거래일이 절반 이상 뚫고 올라갔을 때 그 절반 시점에서부터 3거래일의 봉 전체까지 첫 번째 거래일의 몸통도 다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날 3거래일이 그런 경우 좀 드뭅니다만 요 구간을 뛰어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구간까지를 편입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편입 구간이 설정이 됐다면 또 무엇을 하셔야 되죠? 손절 라인을 또 설정하셔야 되는데 손절 라인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요 구간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몸통의 중단 라인이 손절 라인이자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윗방향으로 분할 매수 편입하시고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특별하게 매도 사인이 나오지 않는 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유성형이 떴습니다만 단기 거래죠. 단기 거래의 입장에서 유성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의 캔들을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은 일본 기준이에요.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1월 26일자에 이러한 상한가 종목이 떴는데도 교육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못 잡으셨다? 그리고 2월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 상승률이 굉장히 뛰어난 종목인데 못 잡으셨다?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강부터 차분하게 다시 공부를 하시고요. 그것조차 힘드시다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녹화 방송이라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된다? 매수 구간은 외우자, 적어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바닥 수익률 한번 확인하고요. 한 종목만 더 복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상승률 놓고 보시면요. 이날 상한가라고 말씀드렸죠. 상한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6.35%. 만약에 이 윗구간에서 편입을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20%대 후반에 상승률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2월 달의 흐름이 한번 추세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눌림은 일부 있을 수 있어도 급격한 반락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여드릴 텐데요. 주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놓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중기적인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대상이라는 종목을 역시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 대상이 한동안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뭐 상당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48.08%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업황 부분은 펀더멘털 부분이니까 뭐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달러와 강세에 대한 그러니까 환율 약세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도 펀더멘털 상에는 조금 부각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표도 같이 놓고 보셔야겠지만 일단은 바닥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캔들 부분으로 매매 타임을 포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놓고 보실 때는 여기서 해머형이 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해머형이 뜨고 그 이후에 상승 탄력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해머형의 기준은 아니고요. 그 다음 패턴 역시 샛별형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샛별형의 기준에 아주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봉 차트인데요. 일단은 어떻게 된다? 샛별형의 1원칙 1거래일의 봉과 2거래일의 봉이 갭이 발생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3거래일의 봉도 갭으로 발생되면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운데 2거래일의 봉이 어떻게 된다? 도지보다는 십자 형국으로 나오게 되면, 십자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그 신뢰도 부분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이 아니라서 단기 매매가 좀 더디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봉 기준에서도 굉장히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앞서 보신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가 지속됐던 종목에 이러한 확실한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상당한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대상 놓고 보면서 매수 구간 설정해 드릴 텐데요. 주봉 기준은 오히려 매수 구간이 좀 여유롭습니다. 조금 전에 놓고 보신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장대 양봉이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3거래일자죠. 그러니까 3주째의 장대 양봉이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구간을 설정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뭐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간의 기준에서 역시 매수 구간 안쪽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인을 그려드렸어요. 샛별형의 1거래일의 봉 그리고 여기 꼬리가 달려 있는데요. 꼬리가 달린 봉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봉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대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거래일의 봉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3거래일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주 차가 되는데 이것이 확정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정형이기 때문에 요 구간 전체의 박스 라인은 윗부분, 상단 부분은 매수 구간으로 설정이 된다. 그리고 손절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1거래일의 몸통의 중간 라인이 손절 라인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입 구간 지금 다시 이렇게 지워서 보여드리면은요. 이 정도 넓이면은 충분하게 편입이 되실 수 있는 약 8% 정도 범위가 돼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손절 라인까지 해서는 약 4% 정도가 여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8% 기준에서의 매수 구간이 설정됐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부분 역시 다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몸통의 중간 라인 손절이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범위는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부터 얼마요? 36.35%인데 물론 이 종목 역시도 최저 바닥에서 잡으실 수는 없겠죠. 캔들이 완성된 이후에 편입을 하셨다 할지라도 상승 탄력은 상당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죠? 저가 부분이 형성됐던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1월 말에 형성이 된 이후에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캔들 부분을 구간까지 진행하고도 또 복습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다음 시간부터 오늘부터 배워야 될 부분이 추세 분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설명을 드릴 때 기술적 분석의 90%를 차지하는 부분 이것이 캔들과 이평선과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캔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배우시게 될 이평선 관련해서의 내용은 지속적인 반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보조지표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접목을 시켜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복되는 내용 꼭 숙지하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최근 1월 말에 여러분들이 편입하실 수 있었고 계좌 수익을 높일 수 있었던 종목이 뭘로요? 캔들로만으로도 찾을 수 있었다. 이 부분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료 지금 당장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지금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추가적인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게 캔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캔들을 알려드린 거고요. 두 번째 게 이평선입니다. 이동평균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거래량인데요. 이평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동평균선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추세 부분이 됩니다.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것도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보다 많이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조금은 유하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신다는 기준에서 설명을 많이 드릴 텐데 일단 어찌됐건 그 추세 분석이라는 부분이 기술적 분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추세 분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 전반적인 내용에서 추세 분석 부분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일단은 기술적 분석의 종류 부분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난주에 수업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된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매번 설명드리는 것처럼 교과서적인 내용 기준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우는 부분은 추세 분석인데 향후의 패턴 분석이나 또 지표 분석 그리고 시장 구조 이론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추세 분석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패턴 분석에서 일본식 캔들부터 배운 이유는 이 캔들과 함께 이평선을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먼저 1순위로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추세 분석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뒷부분에 보조 지표라든가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참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죠. 어찌 보면.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가 일목균형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들어도 좀 머리 아플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오늘 추세 분석 못 배우시면은요 뒷부분에 가서 저러한 고급 자료들 고급 강좌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그리고 조금 추세 분석 이평선 부분도 캔들처럼 오랫동안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 이평선만 놓고 보더라도요 캔들과 똑같이 최저 바닥에서 편입하시고 그리고 한 번 수익을 내시는 구간으로 발생이 되게 된다면 그러니까 추세가 반전이 되는 구간에서 잘 포착을 하셔서 편입을 하게 되시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추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과 이동평균선만을 가지고도 추세 분석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90% 이상의 승률을 가지고 가실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놓고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추세 부분, 뭐 이것도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추세를 제가 뭐 국어를 그렇게 많이 지금까지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어려워서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그냥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시장에서만 쓰는 의미가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 자체가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뭡니까? 하락 추세를 원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상승 추세 이런 단어는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 그러니까 오르는 현상이다라고 한다면 오르는 추세가 계속 지속될 거고요. 그리고 뭐 하락 추세 혹은 횡보 추세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세력이나 세력이 있는 사람을 붙쫓아서 따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추세 부분을 누군가는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시장 투자자들이 추세를 만든다. 이 투자자들의 매매의 가장 근거가 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린 이동평균선, 이평선이라는 부분이다. 이렇게 미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추세는 한 번 형성되면은 상당 기간 지속이 됩니다. 하락 추세건 상승 추세건 그것이 한번 만들어지는 것도 힘들 뿐더러 만들어지게 된다면 상당 기간 그 추세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경향이 있냐면은 특히 이제 주식 시장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만약에 좋은 자리에서 좋은 종목을 편입하시는 경우에도 그 추세가 상승 추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흔들려서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고점에서 하락 추세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괜한 오기를 부리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황소나 곰은 그러니까 시장을 강하게 보던 혹은 약하게 보던 비관론자의 경우에도 목표가 있고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경우에는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다면은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캔들을 가지고 어떤 그 맥점을 포착한다라고 한다면 이평선을 가지고 추세 분석을 가지고는 편입한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설정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설정하는 것이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의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 분석에 대한 나머지 부분 또 교과서적인 내용, 이론적인 부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이 있느냐 앞서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평선도 밑에 있고요. 지지선, 그러니까 추세 분석의 전체 내용입니다. 추세 분석의 전체 내용이고 제가 가장 강조드릴 부분은 이평선을 가장 강조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전략들을 많이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캔들에서 캔들 하나만 놓고도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게 해드린 것처럼 이평선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시장에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러기에 앞서서는 이 이평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는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추세 분석도 어떤 것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갭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갭 상승, 갭 하락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캔들을 하면서 가장 크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캔들이 하다못해 이런 몸통이 있을 때 양봉일 경우에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긴데, 그리고 꼬리가 고점 저점이죠. 근데 이게 음봉일 경우에는 시가가 위에 있고 종가가 밑에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서 쉽게 그리고 그 캔들 패턴에 따라서 잘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쉽게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서 캔들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추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갭 상승이나 갭 하락 부분의 갭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갭의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많이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갭 부분도 뒷부분에 가면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갭이 발생됐다는 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매매 패턴, 매매 기준을 잡으실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되돌림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급락을 하게 됐을 때에도 만에 하나 손절을 못 하시고 가져가시게 됐을 때, 그리고 급등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을 못 하고 그냥 가지고 가게 됐을 때, 그럴 때 반전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되돌림 구간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얘기해서 이런 모습입니다.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격 반발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 반발력이 급락이 나왔을 때. 그래서 자율적으로 돌려지는 흐름,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되돌림 구간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게 실전 매매에서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순간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 하셨거나, 혹은 말 그대로 해외 출장을 가셨어요. 매매를 못 하셨어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바닥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은 자율 반등이라고 해서 되돌림 구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격이나 이런 부분까지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이 나올 때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설 때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올라설 때 기준에서도 자연스럽게 반락이 나오고 재차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추세 분석이라는 부분으로 설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일단 그 추세라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한 방향성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추세가 한번 형성이 되면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캔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맥점을 포착했죠. 맥점을 포착해서 무엇이 중요했다? 반전의 흐름에서 가장 바닥권, 혹은 같은 추세 부분에서도, 같은 움직임 속에서도 가장 저점에서 좀 편입할 수 있는 그러한 맥점을 좀 포착했다 한다면, 추세 부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포착된 부분이 어느 시점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그 에너지 부분이 언제까지 표출이 될지, 이러한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당히 중요하겠죠. 캔들로 잡아내고 이평선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캔들 공부하셨을 때랑 똑같이 추세 분석하실 때, 특히 이평선 수업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집중을 하셔서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캔들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평선 분석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소개를 드린 겁니다. 지지선, 저항선, 추세 부분 전부 다 이평선에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니까요. 기초 부분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무척이나 어렵고 화면이 뭐 실제 예제가 없어서 힘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자료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추가적인 내용들 강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캔들은 영혼이고, 그리고 이평선은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리부터 좀 흥분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또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왜? 이평선 말씀드릴 때 계속 지지받는다, 저항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평선과 저항선 뭐 길게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전부 마스터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화면 집중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꼭 녹화 방송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지선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지지선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설명을 드렸죠. 이전 저점과 저점을 수평으로 이은 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뭐 뒤에 또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 부분, 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려올 때는 조금 저항이 되겠죠. 그런데 올라갈 때 혹은 횡보할 때 이런 라인에서 지지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렇게 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금방 그림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테니까 힘드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시고요. 왜 이런 표를 만들어 드렸냐면은 나중에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혼자 공부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막 구두로만 설명해봐야 또 그림 보여드리고 설명해봐야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적어 놓은 거니까요. 나중에 꼭 자료 보시면서 다시 공부를 하시고요. 좀 빠르게 그냥 읽어 내려가고 그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기적으로 형성된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형성된 지지선보다 신뢰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1년 동안 형성된 지지선과 한 달 동안 형성된 지지선 어느 게 더 신뢰도 높겠어요? 1년 내내 지지가 됐던 구간이라면은 거기가 더 강력한 지지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지지선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가면은 이평선에서 장기 이평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예요. 그거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말씀을 드린다면요. 최근에 형성된 지지선, 옛날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형성된 지지선이 역시 신뢰도가 더 높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뒷부분에 또 그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직전에 형성된 저점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형성된다. 바로 전에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요 구간, 마지막 생성된 그 지지선이, 그 구간이 지지선으로 형성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이 지지가 되거나 혹은 이탈되는 경우, 지지선이 지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세가 지속된다는 거죠. 지지선이라는 것은 일단 횡보 내지는 상승할 때 이 지지를 받는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세 지속 부분이 이어진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지선이 이탈이 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전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구두적인, 문서적인 내용이라고 표현하면 또 그렇고 어찌됐건 좀 딱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나중에는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읽으셔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선 부분도 똑같은 표예요. 똑같은 표인데 말 그대로 반대쪽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지선은 밑에서 지지하는 거고 저항선은 위에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칠판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지지선과 전부 반대 내용이에요. 전부 반대 내용이고 이 한 가지 지지선 부분에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정액 가격대. 그러니까 이걸 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이거 쉽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뭐 10만 원 혹은 삼성전자의 주가 100만 원이다. 그럼 그 100만 원 이러한 특정적인 정액 가격대에서는 지지도 되고 그리고 저항도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쉽게 정액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여러분들께서는 역시 맥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중요한 부분은 캔들에서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 에너지가 응축된 것인가, 지지선이라든가 저항선이라든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평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느끼셔야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림 보면서 그 지지선과 저항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보시면 그나마 조금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보다는 그림이 좀 낫죠? 그래서 저항선 부분이 어디냐? 여기서 놓고 보시면 맨 처음에 첫 번째 움직임부터 가져갈게요. 자, 놓고 보실게요. 첫 번째 1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부딪히죠. 여기서 부딪혀요. 여기서 부딪히는 건 사실상 저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 부딪힐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간이 형성됐을 때 앞서 문서화되어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직전에 형성된 부분이 그 부분이 지지선 혹은 저항선이 된다. 새로운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기가 처음 부딪혀서 꺾이는 부분이니까 저항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쭉 빠져버리죠. 쭉 빠져버리고 여기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데 이때에도 사실은 전략을 잡을 수는 없어요. 왜? 여기서 지지될 때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면이 나오겠죠. 돌려집니다. 돌려지는데 여기서도 뻗어주면은 고맙겠는데 뻗어주면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부딪혀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꺾여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이 지지 라인이 재차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도 가격 반발력이 한번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격 반발력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지에서 돌려지는 구간에 어떻게 한다?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단순해요. 이건 누구나 시장에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90% 이상 또 맞기도 합니다만 간혹 가다가 번외적인 조금 이상한 흐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전략 부분에서 그것을 이용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정상적인 흐름 기준에서입니다. 그래서 지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 저항. 이 부분이 한번 막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량까지 설명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거래량 설명 안 드리죠. 그래서 거래량을 배제한다라고 할지라도 가격 반발력이 형성돼 있다. 이게 이평선으로 가게 됐을 때에는 이동 평균선에 대한 주가의 평균 단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에너지를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 구간이 저항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올 때 지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 매수. 그죠? 돌려질 때 매수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차익 실현인데 여기서 보면 올라서 버려요. 차익 실현인데 올라서 버려요. 그러면 저항선이 뚫리게 되는 거죠.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앞부분에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서적인 내용이 어려우니까. 뚫리게 되면 이게 이제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맨 처음에 형성됐었던 저항선 그 부분이 일단은 2차 저항선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꺾여져 내려올 때에는 이제는 그 전에 저항선이었던 구간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형성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도 그냥 이거 다 알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변형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라는 부분이 그냥 쉽게 생각할 그런 부분이 아니다. 굉장히 우리가 심오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걸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를 매수 매도 구간까지 넣어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뭐 좀 복잡하죠. 어찌 보면 복잡한데 주가의 흐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종목이다라고. 처음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이거를. 저항을 받을지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올라갔는데 꺾여지니까 여기서는 누군가가 매도를 해서 밀리는구나. 그리고 이 구간도 처음에는 모르는 거죠. 어떻게 형성이 될지, 그 더 밑에서 형성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가 한번 형성되고 여기가 한번 형성되면 그 다음 추세에서는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가 시세라는 것은 어차피 뭐 분출이 되거나 혹은 깨져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려졌을 때 이 파란색 선을 뛰어넘게 되면은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기를 뚫었잖아요. 누가? 윤정두가 매수해서 뚫었던,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뚫었던 매수자가 여기서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누구의 에너지가? 매수자의 에너지가. 매수자의 에너지가 강해졌는데 윗부분에서는 역시 또 부딪혀요.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오겠죠? 근데 이 라인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도 매수할 거고 여러분도 매수할 거고 또 이게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는 사람도 또 매수하겠죠. 그래서 일단 저항이 뚫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된다. 그리고
뭐 시장도 좋고 종목도 좋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저항선 구간을 또 뚫을 수 있는데 에너지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뚫을 때 강력한 에너지, 매수세가 없다면은 뚫고 올라가겠습니까? 못 뚫겠죠.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 세력이 여기서 매수한 세력이라든가 혹은 신규 매도 세력이라든가 그 전에 매수한 세력이라든가 누군가는 강력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시장 전체가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종목만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부분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집중이 되는가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주 심도 있게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그림만 놓고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셔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군들을 준비를 해서 실전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왔고 그 종목군들이 어떤 수익을 냈는지 보여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이 자료들 꼭 다운 받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무료입니다. 무료 자료 다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실시간 첨삭지도 참여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요, 실전 자료를 보여드리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조십니다. 뭐 강연회장을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강의를 길게 하면은 앞부분에 앉으신 분들조차도 조는 경우가 있어요. 왜? 종목을 원하시러 왔는데 그냥 앞부분에 뭐 경제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업황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패턴 얘기해드리고 그러면 대부분 또 눈 지그시 감고 계시다가 종목이 언급만 나오면 추천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받아 적으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종목을 한 3가지를 예제로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런 패턴에서 매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섹시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셔야 되냐면 그래, 추세 분석 제대로 해서 캔들은 배웠겠다. 이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해보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일봉 차트. 지난 강좌부터 해서 제가 이제 종목을 노출을 해드려요. 왜? 그 전에 이제 노출을 안 해드렸더니 별로 이렇게 또 감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도 노출해드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뭐 수익률도 계속 노출을 해드릴 텐데, 보겠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짤막짤막하게 잡아드리면요. 지지선 부분이 지금 빨간색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그러한 구간이 지지선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물론 뭐 이렇게 깨져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고요. 그죠? 여기서도 지지선이 이탈이 돼서 깨져 내려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다음 저항선을 놓고 보시면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제 매매 전략 구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 구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박스 아닌 박스 보여드렸는데, 자, 보시죠. 안타까운 게 거래량도 지금 없고요. 그리고 이평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저항선과 지지선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잡히는데, 매도 구간까지 같이 놓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만 된다면은 뭐 엄청난 수익을 내실 거 아니에요. 이 지점에서 지지라인에서 매수를 하셔서 파란색 이 원에서 매도를 하시고 차익. 그리고 나서 이 지지라인에서 매수를 했는데 지지를 못하고 밀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팁을 지금 먼저 드린다면은 맨날 나중이라고 하면 화만 내실 거 아닙니까? 최소 거래 범위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이탈이 되건 혹은 뚫고 올라가건 가장 또 교과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3거래일만 기준을 잡으세요. 그렇게 된다면 3거래일. 그리고 이평선에 들어가서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3거래일 플러스
한 가지 더 놓고 체크를 하신다면은 이 지지 라인 혹은 저항 라인 기준에서 최소 3에서 5% 등락. 이해 안 되세요?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지선이라는 게 형성이 됐습니다. 혹은 저항선이라는 게 형성이 됐어요. 사실은 지금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만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뚫어주면 쭉 가면 좋은데 가다가 또 꺾여서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물론 많은 보조지표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지선과 저항선, 훗날 배울 이평선만 가지고 그것을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방법 단순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면요. 말씀드렸죠. 3거래일 이상 그 추세를 벗어났을 때. 아시겠죠? 그럼 추세가 벗어나졌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지지라인이든 저항라인이든 형성돼 있던 가격라인 대비해서 3에서 5% 정도 역시 벗어나 있을 때. 이 부분도 뭐 이격이나 이런 것을 또 추가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염두를 해두신다면 그냥 막연하게 놓고 나 이거 다 알아. 이거 다 아는데 무슨 얘기야? 제가 전략을 일부분씩 계속 잡아드리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캔들처럼 비법을 전수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 이 부분 다 설명 못 드리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아, 여기서 매수 매도가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그림이 아예 없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 누구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윤정도 마음대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기준대로 그냥 그리셔도 돼요. 그게 추세선이고, 그게 지지선이고, 그게 저항선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고, 일단 뭐 롯데케미칼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매수 매도 구간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지선과 저항선만 갖고도 충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놓고 보여드릴게요. 현대글로비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롯데케미칼하고는 다르죠.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좀 흥분하실 거예요. 왜? 이거 올랐으니까. 아까 그거는 뭐 이렇게 등락이 나오니까 에이 저거 뭐 그러실 텐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지라인 올라갈 때마다 지지라인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저항라인 파란 색깔 다 저항선이에요. 매수 구간 기가 막히죠? 이것만 보면은 뭐 다 내 돈인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죠. 이게 또 하다 보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를 벗겨냈을 때 추세가 이탈되거나 뭐 상향되거나 했을 때 3거래일 또 3에서 5%의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걸 보셔야죠. 같은 색깔이었는데, 예? 파란 색깔이었는데 뚫고 올라간 이후엔 뭐가 된다? 지지선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부딪혀서 못 뚫어서 여기가 굉장히 에너지가 눌러 제끼는 에너지가 세서 못 뚫었는데 이것이 한번 뚫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뚫리고 나니까 이제는 뭐 쉽게 말씀드릴게요. 윤정두가 그냥 뚫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윤정두가 어떻게 해서? 많이 매수해서. 매수 안 하면 어떻게 뚫리겠어요? 많이 매수해서 뚫렸어. 그 다음부터는 물론 이탈 구간이 있습니다만 추후에 다시 돌려졌을 때는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간이 전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가. 그래서 한번 올라갔을 때 이 구간은 사실상 저항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항인 건 아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서 꺾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꺾였어요. 일단 꺾이고 나서 잠깐 밀렸다가 다시 같은 지점에서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구간은 지지 라인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형성이 됐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지 라인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방들 짧게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 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이평선에서 배우겠지만 전체 추세가 살아나 있다. 윗방향으로 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지선 확인해서 편입한 구간 또 저항선에서 일부 정리한다 할지라도 추세가 살아있다면 가져갈 수 있겠죠. 어떻게? 내 종목이 어디가 지지선이고 어디가 저항선인지 알면은 여유롭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추세를 놓고.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도 역시 다운 받으셔가지고 어디가 매수 매도 구간이었는지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이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항선이 뚫렸을 때 어떤 식으로 또 지지선이 형성이 되는지 혹은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 어떤 식으로 또 저항선으로 바뀌는지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돼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추세 분석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가져봤습니다. 추세 분석,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라고 그랬고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힘내시고 꼭 내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 진행될 추세 분석, 이평선 분석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